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29강 조선전기의 문화파트인데요. 교재 우리 신과 함께 하는 검 2주 패스 고급 교재요. 이 158쪽을 보시면 됩니다. 문화파트는 이 교재에 필기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도나 이런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파트는 교재 보면서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뭐 필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역사서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서. 자, 역사서 보시면 위에 이제 고려사, 동국통강,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근데 고려사라고 해서 고려의 역사인데 왜 조선시대에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려사는 조선 초에 이제 고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조선 건국의 이런 정당성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조선 초에 만든 거죠. 고려사에서는 좀 고려를 되게 많이 디스합니다. 막 동성왕을 개의 취급하고요. 뭐 신도는 요승이고 그렇게 나와요. 그게 고려사입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세종대왕 때 편찬 시작을 했고 문종 때 완성된 고려시대 역사서다. 어쨌든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지어졌다. 기전체 줄치고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고려를 엄청 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동국통감은요. 성종 때 지은 건데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아주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한 게 동국통감입니다. 동국통감 성종.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별표.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배울 때 사극도 나오고 조선에 대해서 되게 내용이 많잖아요. 가장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검이던 뭐 공무원 시험이던 수능이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조선입니다.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 아주 세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조선왕조실록은 밑에 보시면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조선 말까지 연대기 형태로 어떤 왕은 뭐 태조 몇 년, 며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의 편년체입니다. 편년체는 마치 일기를 쓰듯이 몇 년도 몇 년, 며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 사건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년체, 연, 월, 일 순서로 기록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지정되었다. 그리고 밑에 쭉 보면요.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 실록청 동그라미 해주시고 임진왜란 전에는 4대 사고에 한 부씩 보관을 했었는데 이 사고가 많이 분실되고도 했지만 뭐 일본에서도 찾아오고 최대한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역사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넘어가서 그 옆에 그림에 이제 지도와 지리서 이거는 이따 지도할 때 다시 보여드리고요. 자, 윤리와 의례서 법전 이런 게 나오는데 삼강행실도하고 경국대전이 나옵니다. 경국대전은 알고 가야겠죠. 자, 삼강행실도 경국대전. 자, 설명드릴게요. 삼강행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강오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조선시대는 무슨 국가입니까? 유교 국가죠. 그래서 뭐 아녀자가 지켜야 할 뭐 이런 도리, 자식의 도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대왕 때 역시 만들었고요. 효자, 충신, 연령 이때부터 삼강행실도 여기서부터 연료문을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심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임금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지아비에게 잘하는 충신, 효자, 연료의 행적을 가리기 위한 그런 스토리, 이야기, 그림 진짜 어이없는 거 많아요. 막 임진왜란 때 뭐 외놈이 손을 잡으면 손을 자르고 절벽에 막 투신해서 죽고 좀 극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연료문을 세워줘요. 자, 국조 오례인은 성종 때 신숙주 등이 왕명을 받아서 그런 오례, 그러니까는 그 국가의 행사의 그런 의례 있죠. 결혼하는 방법, 장례 치르는 방법, 그런 의례에 대해서 정리한 예전입니다. 국조 오례. 그 다음에 경국대전 별표해 주시고요. 세조 때 편찬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을 했는데 조선시대 모든 통치 규범을 완성한 게 경국대전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지리서 혼일강리역대 국도지도와 동국여제승람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내용보다 요거 두 개 띡 외워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요거는요. 요겁니다. 이건데요. 아이고 날라갔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설명한 다음에 지도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국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있고 뭐 아프리카랑 서남아시아 쪽 있고 그러니까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동양 최고라고 해야겠죠?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합니다. 태종 때 만들었고요.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다. 근데 약간 중화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동국여지 승람은 성종 때 9년의 지리 풍속, 지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말 그대로 지도, 지리서는 그 지역의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 백과사전식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동국여지 승람입니다. 동국여지 승람을 만든 이유는 좀 이렇게 지리를 파악하고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또 그런 목적도 있었죠. 자, 그러면은 아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못 보여드렸죠?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와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입니다. 정가운데 제일 큰 게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데 좀 우리나라 대동여지도랑 거의 흡사하죠. 조선 초에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지도의 모습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조금 찌그러졌지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국이고 그 옆에 막 복잡스럽게 있는 나라들은 뭐가 있냐면 서남아시아랑 아프리카입니다. 여기에 빠진 나라는 신대륙, 미국을 포함한 그런 신대륙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데 빼고는 거의 다 파악을 해 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세계 지도급인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요, 별자리 지도예요. 근데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정말 많은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의 기본이 되는 게 고구려의 별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하늘의 별자리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자리 지도 이렇게 해서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어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 천자잖아요. 별자리 지도라는 거 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농법서 보도록 할게요. 자, 농업기술, 조선시대는 워낙 중농주의, 그런 상업보다는 농업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제 농법서가 있습니다. 농사직설 매우 중요하죠. 그 전에 고려 때 농법서는 중국 거를 그냥 본 따가지고 중국 스타일대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또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 땅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춰서 만든 게 농사직설이죠. 세종 때 만들었고요. 웬만한 거 좋은 건 거의 세종대왕 때요. 농사직설, 세종동그라미, 왕명에 의해서 편찬한 농서고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했다. 농사직설. 그 다음에 금양잡록은요. 좀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강희맹이. 금양잡록 동그라미 강희맹이 어디에? 경기도 근처에서 금양현, 경기 시흥, 광명, 금천구 그 근처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기술한 농서다. 이거는 개인이 만든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농사직설 금양잡록은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농사직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제조 부분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뭐 신기전, 화차, 거북선, 뭐 판옥선 이런 게 있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천문학과 역법, 의학, 활자, 인쇄술도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보고 갑시다. 자, 천문학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있죠. 별자리 지도, 천상열차 문야 지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 예, 이게 태조 때 제작한 천문도다. 고구려의 별자리를 기본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혼천이와 간이, 앙부일구, 자경루, 추국 이거 모두 다 세종대왕 때 겁니다. 혼천이, 간이, 앙부일구, 뭐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 추국이 모두 다 장영실이. 그 다음에 칠정산 요것도 세종대왕 때 겁니다. 칠정산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해주세요. 칠정산은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 회해력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이런 달의 모습에 맞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법서라는 겁니다. 칠정사 우리나라에 맞는 역법서. 칠정산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역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왜냐면 우리가 월이라는 거는 한 달, 뭐 보름 이런 게 달의 모양의 변화를 가지고 날짜를 셌거든요. 그게 칠정산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은 향약집선방 이것도 세종대왕 때 우리 풍토에 맞고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제 동의보감은 여기서 조금 더 확대돼서 침을 놓는 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의료기술에 대한 내용이라면 향약집성방은 약제를 통한 치료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방유치는 의학백과사전. 이것도 역시 세종대. 외우기 쉽죠?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세종. 자, 활자도 개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축가 예술로 넘어갈게요. 건축가 예술도 그냥 한번 훑어봅시다. 자, 15세기, 16세기를 이제 비교해서 실어놨는데요. 15세기에는 이제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궁궐을 많이 지었겠죠. 궁궐, 성곽. 그리고 15세기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게 무엇을 본땄느냐, 그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거의 비슷하다. 고려 때 원의 영향을 받은 고려 후기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거의 비슷하다. 10층인 것도 똑같고요. 원래는 짝수층으로 탑을 짓지 않습니다. 3층, 5층, 9층 이렇게 짓는 건데 10층을 짓는다는 거는 고려에 이제 원의 영향을 받아서 10층을 졌고 또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이 10층이라는 거죠. 생긴 게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16세기에는 사림들이 이제 서원을 많이 만들게 되고 우리가 1000원짜리 예전에 뒤에 있었던 도산서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거의 모양이 흡사합니다.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렇게 10층. 약간 중국 스타일이죠. 10층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양도 되게 층층층층층. 안정감은 좀 다소 떨어지지만 층수가 많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이게 경천사지랑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예술, 그 도자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술 부분에서는 이제 그림하고 음악, 도자기가 나오는데 보통 시험은 이제 백자, 청아백자, 도자기에서 나오죠. 일단 서화에서는 15세기 안견의 목류도원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안견은 너무나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 한국화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의 최고 막 대단한 그림이다. 그림이 정말 옛날 그림인데도 뭔가 몽환적이고 많은 걸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세종대왕 때 안견의 목류도원도. 이제 꿈을 꾼 거. 이제 안평대군이 본인의 꿈 얘기를 해줬어요. 안견한테. 그거를 안견이 듣고 그림을 그린 거죠. 꿈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떤 귀엽게 이게 딱 그 바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고사관수도. 그리고 심사임당의 조충도는 조충도인데 오타네요. 어쨌든 조충도는 수박이랑 그런 나비 그런 거 그린 겁니다. 근데 음악은 악학개범 성종 때 음악 서적을 엮었고 도자기 중요하죠. 우리가 고려 때 청자였잖아요. 그러다가 청자가 이제 상감청자로 최고로 발달하다가 원나라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탁해져요. 청자의 색깔이 탁해지면서 좀 거칠게 다소 거칠게 막 쓰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분청삭이고요. 분청삭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백자죠. 백자는 조선시대의 대표 정신, 선비들의 고결함, 깔끔함, 순백의 아담함,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백자, 하얀색. 이게 이제 조선시대 백자가 유행하게 되고 조선 후기로 가면은 그 백자에다가 난을 친다던가 그림을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그거는 요즘에도 많이 나와요. 그게 청화백자죠. 청화백자. 그 백자에다가 시를 쓴다던가 이렇게 사군자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식의 청화백자로 발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도자기는 그래도 조선 초까지는 분청사기가 있었고 회흑색 태토 약간 좀 백토를 분장해서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구워낸 자기고요. 백자는 순백색의 하얀색. 투명한 유약을 써서 너무나 깔끔하게 만든 자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안견의 목류도원도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안 알려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안견의 목류도원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커요, 실제로도.
정말 좀 진짜 꿈 같은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단한 그림이다. 엄청난 그림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강의 고사관수도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엎드려 있다. 그럼 고사관수도구나. 좀 알아두시고 이 상자에 송화보월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신사임당의 조충도 이렇게 막 그림 과일 같은 걸 많이 그렸어요. 수박이라던가 이런 곤충이라던가 나비를 그린 거는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은 이런 정물화적인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청사기랑 백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사진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분청사기 조와 어문 편병입니다. 분청사기는 딱 누가 봐도 약간 까끌까끌한 그런 느낌? 요런 거 요즘에도 찻잔으로 나오지 않나요? 좀 까슬까슬한 느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좀 투박한 미가 있는 이런 게 분청사기고요. 그 다음에 백자. 정말 하얗고 정말 달 같죠? 달 항아리. 이것도 있지만 진짜 하얀 백자, 예쁜 백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백자가 이제 선비들 정신을 이제 반영해서 유행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중점으로 외울 것은 이제 뭐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혼이강의 역대 국도지도, 그 다음에 농사직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칠정산, 향약개성방 뭐 그런 식으로 보시고 도자기, 백자, 분청사기 다음에 백자, 그림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안견의 이제 몽유도원도 정도, 그리고 고사관수도 그런 것 좀 비교할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